아, 여기 진짜 많은 것 같아. 그렇죠. 진짜 많죠. 대리공사 좀. 아 진짜 오늘 너무 어려워. 맞아요. 많이 했어요. 봐봐, 이렇게 해봐. 한다 틀렸어요. 맞아요. 저도요. 너무 좋아. 나 늦게는 완전 하고. 그래. 그치. 나도 네. 좀 보시네. 다시 해보면 이상해. 여기 뭐야? 오늘은 시간에 가기에. 원래 쓰는 거잘안 보이는데. 에이, 다 망했어요. 왜 자식아. 재미 지워버리는 거. 진짜 말도. 네가 찢으라고 했잖아. 신제. 이 구멍에서 시작되는 거야. 설레자. 내가 네. 왜 웃잖아. 몰라요. 여기가. 뭐야, 이거 3학년 낚시가 왜 웃어? 안에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양하다. 옆에 있는 풀좀 건드리고. 원래 쓰는 거 보이잖아. 원래 안 썼어요. 아니, 써져 있잖아, 이거 뭐. 아, 몰라. 보다든지. 오늘 시잔치네, 시잔치.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게 해주셨어요? 이게 왜 웃겨? 아, 진짜. 왜 이렇게 다 오늘 시야? 나도 얼굴이야. 그렇다는지. 예. 강아지가 왜 이거 나한테? 이거 믿고 안 왔냐? 얘는 이거 아니야. 아, 이제 선생해도 되겠어. 보면 좀 보여요. 이제 보여. 점수가 보이지 않아. 대단한데? 자, 진짜. 친한 척 해주세요. 이거 안 해? 여기 불만 없거든? 뭐야? 오늘 전에 실패했던 걸 한번 해보려고요. 그게 뭐죠? 어떤 거? 그냥 안 하는 우리 거. 온라인 수업했을 때. 네. 그게 뭐예요? 아, 네, 제가- 진지하게 하는 거. 네, 맞아요. 저희가 여기 있는데. 싫어요. 저는 원래 되게 점잖했었거든요. 뭐라고요? 저 원래 되게 점잖했었거든요. 대박. 너무 웃는 거 아니야? 저는 원래 나긋나긋하고 되게 이렇게 정적인 자세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자면은 던져버릴 거니까. 유튜브 찾아봐요. 벌써 안 점잖은 것 같은데요? 어? 벌써 점잖지 않은 것 같은데. 기준이 뭐야? 점잖의 기준. 오늘 과정. 아니, 저는 왜 이렇게 목소리 톤을 좀 낮춰야 돼요. 자, 이겼습니다. 그거는 사이즈가 걸려요. 그냥 다 웃겨요. 사실상 내가 이제 가끔씩 가다 보면 제가 이제 영어 선생님인지 아니면 개그맨인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제기대명사 여러분이 이제 오늘 실컷 조진 이 시험이 되는데 제기대명사 위주로 이제 시험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기대명사의 이제 해석적인 부분들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된다라고 했죠. 어떤 목적어로서 이제 자신을 스스로를 을붙여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부사처럼 해석돼서 스스로 직접 자체로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걸 했었고, 사실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쓰는 게 바로 제기대명사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목적어와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 이 제기대명사의 관용적 표현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가지에 대해서 그때 우리 온라인 수업할 때
쌤이 이제 알려줬었죠. 그래서 by oneself는 이제 혼자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혼자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A로 시작하는 단어. 혼자서. alone. 그렇죠? 자, 그 다음에 for oneself. for oneself는 혼자 힘으로라는 거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라는 건 결국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라는 의미랑 또 이제 일맥상통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without others help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아이고 뭐야 이거 without others help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점잖죠. 자, 이어서 자, of itself는 이제 저절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절로 역시나 A로 시작한다는데 뭘까요? 저절로. 힌트 줄게요. 자동적으로. 맞아요. automatically요. automaticall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help oneself to 마음껏 처먹다 뭐 이런 뜻이었는데 잠깐만. 나도 모르게 내 컨셉이 나와버렸네. 아니야. 본성이 나왔다. 본성. 자, 다시 리셋. 자, 편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생 때 그 어떤 영어 회화 이런 거를 보면요,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help oneself. 그래서 이제 뭐 친구네 집 놀러 가서 이제 친구네 엄마가 마음껏 먹어. 그 위험했어요. 마음껏 먹어 이렇게 했을 때 help yourself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바로 이제 그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기대명사 기본 이제 개념에 대한 거였고, 다음 넘어가서 이제 실전 문제 부분을 볼 건데, 첫 번째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2번 문제 틀린 분들은 반성 좀 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쉬웠어요. 2번을 보면 주어가 my sister's past case, past case가 저예요. past case. 근데 past case랑 herself가 동일인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 2번이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3번 보자면 3번은 이제 여러분이 이 위에서 너무 좌절했을까봐 이제 그냥 맞추라고 주면 됩니다. 맞추라고 주면 됩니다. 네. 틀린 사람 반성해야 돼. 틀린 사람, 이거 틀린 사람은 저기 창문 열고 뛰어내려야 돼요. This is our property, going another place to pla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우리의 소유물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소유물이라고 한 거를 이제 우리의 것이다라고 이제 소유 대명사 ours를 써주면 되겠죠. 또 넘어가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뭐 여러분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자면 이 셀프로 끝나는 이 제기대명사는요, 크게 다시 한번 제기적 용법과 강조적 용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기냐 강조냐라는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얘는 목적어고요, 얘는 부사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우리가 부사라는 거는 사실 수식어이기 때문에 수식어는 생략해도 무방한데요, 목적어는 우리가 생략을 하면 의미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생략이 되냐 안 되냐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셀프를 빼도, 이 셀프를 전부 다 빼도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위주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 보기문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얘 없는 상태에서 Did she paint those pictures? 했을 때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으니까 얘는 사실상 강조용법, 즉 부사로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게 정답이 2번이고, 나머지 1, 3, 4, 5를 보자면 1번 같은 경우는 bump라는 동사가 뭐뭐에 부딪히다 라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3번 같은 경우는 wash로 끝나버리면 뭐뭐를 씻다인데, 이 뭐뭐를 역시나 목적어 자리가 될 테니까 3번도 이제 제기용법 요게 되는 거고, 4번은 전치사, 5번도 전치사. 전치사 뒤에 명사 써야 되니까 얘네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4번, 5번 전부 다 틀렸다. 해석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영작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1번, 2번에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만하다 싶었던 이제 포인트를 딱 2개를 잡아보면,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himself의 위치를 어디다가 써야 될까가 좀 헷갈렸을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가주어진 주어 구문을 이용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헷갈리는 포인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 제기대명사가 지금 스스로라고 나와 있는데 제이슨은 스스로 너무 흥분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 제이슨이라는 녀석을 강조해주기 위해 쓸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어 동사 사이에다가 써주는 경우가 많다.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so that 구문 나와 있죠. so that can't 너무 뭐뭐해서 얘가 뭐뭐 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가 상당히 길게 나와 있죠. 그의 집이 그녀의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 이가 붙었으니까 이 덩어리가 주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사실이냐 보어 동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어가 굉장히 기니까 가주어진 주어 구문을 써야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주어진 주어 구문을 썼다. 그래서 여기는 it, 여기는 that으로 썼는데 사실 대절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투부정사로 써도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조건에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투부정사로 쓸 거라면은 이제 의미상이죠. for his house, 그다음에 to be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까지를 이렇게 바꿔 써도 되기는 한데 이렇게 쓴 사람은 없을 거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내용 갑시다. 다음 내용. 소정사. 아 맞다. 투부정사 할 차례지. 올게 왔네요. 올게 왔어. 투부정사 파트는 진도를 빨리 못 나갑니다. 아, 네. 대신에 테스트가 어려울 거예요. 프린트 나와요? 응? 프린트 있어요? 오늘은 안 뽑았어요. 다음에 뽑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신기한데? 오늘 아니까. 오늘만 한다. 이게 어떤 문법책을 보더라도요. 항상 이제 이 문법에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챕터의 순서가. 근데 이제 이 챕터의 순서가 항상 어떤 순으로 가냐면 부정사, 동명사, 분사 순으로 가요. 항상 그래요. 이 교재를 보더라도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뭐 확인은 안 해봤지만 잠깐 똑바로 껴 이씨.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부정사라는 녀석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뭐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태까지 배웠던 부정사에 대한 개념을 좀 약간 여러분이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거는 뭐 이런 거겠죠. 투부정사는 뭐 투의 동사 원형이고 뭐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뭐 이런 게 있다. 맞아. 그거 어차피 다 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영어라는 언어는요. 어찌됐든 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은총이, 다현이, 민지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전에 그 정규반 편성되기 전 거의 뭐 1년 다 되죠. 그때 제가 한번 그 여기 빠글빠글 있을 때 딱 요 강의실이었어. 동주도 있었구나 그때는. 그 빠글빠글 여기 한 10명 있을 때 그때 제가 한번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네는 기억 안 나겠지만. 네, 자, 나요. 뻥치마.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아마 그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위치의 언어다. 그러니까 영어는 위치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이 위치를 잘 잡는 게 가장 핵심이고 우리가 실제로 어법 문제를 시험 문제로 내거나 아니면 영작 문제를 내는 취지가 전부 다 뭐냐면 이 영어의 위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전부 다. 그래서 자리를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이 부정사와 동명사, 분사 파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큰 틀을 먼저 잡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건 그 어떤 문법책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기를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문법책에 없는 문법 되게 많아요. 고등부에서 되게 자주 나옵니다. 진짜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질문하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 그 우리 영어에 8개의 품사가 있잖아요. 그 8개의 품사에서 가장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가 뭘까요? 명사. 동사. 동사. 동사죠, 동사. 동사입니다. 자, 이 동사가 사실상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반 이상을 차지한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이 동사라는 녀석이 사실은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우리말 중에 이런 말도 있잖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왜 나온 걸까? 우리말은 동사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야. 그런 것처럼 이 동사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 보니까 이 동사에서 이 동사의 어떤 역할을 빼서 파생시켜서 한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동사에서 이 동사의 좀 유용한 점들을 쏙쏙쏙 빼내갖고 새로운 하나의 집단을 만들었는데, 이 집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준동사. 여기에서 준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하다.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승윤이가 게임을 엄청 잘해. 그래서 내가 야, 너 게임 뭐 거의 프로게이머 실력 수준에 준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준하다. 이때 준이라는 게 이 준이랑 똑같은 거야. 비슷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뜻풀이를 해보자면 준동사란 건 결국에는 여기 써있다시피 동사와 비슷한 녀석을 말하는 거야. 동사와 비슷해. 그럼 뭐가 비슷할까? 당연히 생김새, 형태가 비슷할 테고요. 그리고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동사만의 어떤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기능 또한 비슷합니다. 준동사는. 하지만 여러분, 비슷하다라는 말 자체에 함정이 있는데, 비슷하다는 건 말 그대로 비슷하다는 거지 똑같다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은총이한테 너 기쁨이랑 비슷하네. 그럼 은총이랑 기쁨이랑 똑같은 대상이 아니잖아. 그렇잖아. 말 그대로 비슷하다는 거겠죠. 즉 중요한 건 뭐냐? 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멘트가, 이 쌤이 쓴 이 1번, 2번의 멘트가 아주 짧은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고자 하는 준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멘트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고등부, 아니 심지어 고3 시험에서도 이거 갖다가 시험 냅니다. 고3 시험에서도요. 다시 한번. 준동사는요, 동사랑 비슷한 애들을 말합니다. 형태나 기능이. 하지만 동사는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당연히 동사 자리에 쓸 수 있다 없다. 동사 자리에 쓸 수 없겠죠. 당연히 동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동사라는 거는 뭐뭐다라고 해석되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뭐뭐다라고 해석이 안 되겠죠.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뭐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준동사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준동사의 종류를 알아볼 건데, 이 준동사가 크게 나누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전 아까 말했습니다. 뭘까요? 네? 준동사의 종류가 세 개가 있는데요. 이 세 종류를 저는 아까 말했어요. 여러분한테. 맞아요. 한 5분 전에 얘기했습니다. 뭐. 투부정사, 동명사.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부정사. 부정사. 자, 분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부정사에서 종류가 또 두 개로 나뉘고 분사에서 또 종류가 두 개로 나뉘는데, 자, 분사가 쉬우니까 얘부터 볼까? 분사의 종류 두 개가 있어요. 무슨 분사, 무슨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렇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자, 부정사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쓸게요. 투부정사. 네. 이거 예전에 물어본 적 있었는데 내가. 그거까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잘 알아요. 이거 했었어요. 이거 온라인 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저 알아요. 아니면 말을 하세요. 저 알아요. 아니, 알아요. 여기 책에 있어요? 셀 수 없는 부정사. 뭔지 모르겠다. 자, 그냥 제가 말할게요. 모르는 것 같으니까. 네, 원형 부정사입니다.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만 쓴다 해서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고, 투를 받친다고 해서 투 부정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 5개가 전부 다 동사랑 비슷하게 생겼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동사 자리에 쓸 수 없고 뭐뭐다라고 해석이 안 된다. 바로 이겁니다. 됐어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제가 아까 고등부에서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 했잖아요. 고등부에서는 이제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은 주어 동사를
엄청 길게 씁니다. 주어를 엄청 길게 써요. 여기 막 콤마 붙이고 막 별 생쇼를 다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동사형을 쓰는데 여기다가 동사 쓸래 아니면 투부정사 쓸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구문 분석을 제대로 했다면은 여기가 동사 자리인 걸 아니까 당연히 동사를 답으로 골라야겠죠.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니까 동사 자리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고등부에서도 시험을 출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부정사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아까 말했던 이 부분을 좀 보죠. 자, 동사와 생김새가 비슷하다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생김새를 실제로 보자면 to의 동사원형 ing, ed 이거잖아. 그러니까 동사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건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동사의 기능과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기능은 뭘까? 즉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무엇일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 안 익히셔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근데 이 네 개 중에서 내가 이따가 하나 표시할 건데 하나만 기억해줘. 딱 하나만. 이 네 개 다 기억할 필요 없어. 자, 이 네 개를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는 동사는 시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제.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죠. 동사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긍정과 부정을 비교적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not 붙이면 되잖아요. don't 붙이거나. 자, 그리고 세 번째, 동사는 태라는 녀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능동태와 수동태를 말하는 거죠. 능동태와 수동태. 자, 여기까지는 기억 안 해주셔도 좋아요. 지금 단계에서.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시제요? 미안해. 글씨가 똑같아서. 시제, 긍정, 부정, 태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공간이 좀 부족하네. 여기다 쓸게요. 쌤이. 여기는 별표를 곱하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냐면 질문 하나 하죠. 여러분 동사 앞에는 뭐가 오죠? 주어가 오죠? 동사 뒤에는요? 목적어, 보어. 그렇죠. 이거는 뭐 형식에 따라 달라지죠. 문장의 형식에 따라 뭐 목적어가 올 때도 있고 보어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이건 형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잘 봐. 동사 기준으로 동사 앞에는 주어가 오고 뒤에는 그냥 편의상 목적어만 얘기할게. 뒤에 목적어가 옵니다. 똑같아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도 주어가 앞에 올 수 있고요.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됐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얘네들도 주어가 올 수 있다 했잖아요. 방금 말했다시피 이때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의 주어, 이 주어에다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혹시 아는 사람? 지금 얘는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동사의 주어잖아요. 동사의 주어. 근데 동사의 주어 말고 준동사의 주어잖아요. 얘는 준동사의 주어. 이 준동사의 주어에다가 이름을 따로 하나 붙여줬습니다. 이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냥 말할게요. 아니 말할게. 이 준동사의 주어를 뭐라 하냐?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요. 의미상 주어라고 합니다. 아는 척하네. 알아요. 의미상 주어. 준동사의 주어를 의미상 주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의미상 주어.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동사가 아니다라는 쪽 이 얘기만 하고 부정사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잘 봐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네들은 동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벌써 한 5번은 한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동사가 아니라면 동사 이외에 다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동사는 아니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부정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명칭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요. 명칭에 대한 설명. 이 부정은요. 우리 지난번에 부정대명사 배웠죠. 그 부정과 똑같은 한자입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말 이런 뜻이에요. 이 말풀이를 하자면. 그럼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무한하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는 아무거나 다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영어에서는 to infinite라고 해요. 영어를 할 때 to infinite. 그래서 이 부정사라는 거는 뭐가 안 정해져 있는 거냐면 사실 영어권에서의 의미는 동사적 해석을 제외한 나머지 해석은 다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to infinite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그런 것까지 알면 여러분이 좀 어려울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품사가. 그러니까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부정사는 명사 역할도 되고 형용사 역할도 되고 부사 역할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다. 그래서 부정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명사는 이름이 아주 정직하죠?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동사를 준동사인 명사로 바꾼 거야. 됐어? 그래서 동명사. 당연히 명사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분사라는 거. 이게 제가 이제 항상 되게 난감했던 게 예전에 제가 다니던 학원에서 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좀 많이 좀 실력적으로 많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딱 중1 수준이었어요. 딱 중1 수준. 근데 아니 너네는 대학교 1학년 수준이잖아. 자, 근데 이제 그때 그 친구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 그 동사 3단 변화 있죠. 동사 3단 변화. 근데 이 동사 3단 변화를 외우는데 친구들이 현재, 과거, 과거분사 순으로 나오잖아. 근데 과거분사가 뭐냐는 거야. 이걸 이제 모르는 거야. 선생님, 과거분사는 뭐예요? 근데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왜냐면 이거를 알아야 이제 과거분사를 아니까.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 분사가 영어로 뭐냐면요. participle이라고 하거든요. participle 분사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분사를 past participle. 그래서 pp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거 분사예요. 근데 이제 이 분사라는 이 단어에서 보시면은 여기 part라는 단어 보이죠? part가 뭐야? 부분이잖아, 부분. 즉 분사에서 이 분은요 나눌 분자예요. 분수할 때 그 분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나뉘어진 말이란 뜻이야. 나눌 분의 말씀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동사에서 나뉘어져서 나온 말 이런 뜻이야 그냥 의미 자체는. 그래서 분사라고 부르는 거고 part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별게 없습니다. 나뉘어진 말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건 뭐 분사 파트 할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왜 이름을 이따구로 지었냐? 얘는 뭐 현재에서만 쓰냐? 얘는 과거에서만 쓰냐? 아니잖아. 그 시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뭐냐면 과거 분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사의 이디형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아 형태가? 그냥 과거형이랑 똑같잖아. 과거형.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언어학자들이 그냥 이름을 지은 거야. 동사의 과거형과 똑같이 생긴 분사니까 과거 분사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야. 됐어? 그럼 얘는 과거 분사니까? 그럼 과거니까 깔맞춤 해야지. 그럼 얘는 현재. 그래? 현재 분사. 이렇게 나온 거야. 명칭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얘가 과거 시제에서 현재 시제에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제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명칭이에요. 명칭. 자, 이거는 이제 분사 파트 할 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준동사에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파트를 배울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부정사의 종류, 분사의 품사 안 썼네. 미안하다. 분사는 참고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또는 간혹 가다가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부사 역할. 이거는 여러분이 잘 모를 텐데 그래도 질문을 해볼게요. 분사가 부사 역할을 할 때 땡땡땡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아는 사람? 땡땡땡. 네 글자로. 분사 땡땡이라고 말해요. 맞아요.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이 분사구문이 바로 이제 부사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잘 모르셔도 되고 지금은 어쨌든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메인은 형용사 역할하고 분사구문일 때만 부사 역할을 한다. 이건 뭐 그냥 참고로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 잘 봐봐. 자, 이제 너네가 학교에서 시험을 내는 출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너네가 이제 시험을 내야 돼. 이 준동사 파트를 가지고 시험을 낼 거야. 일단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전부 다 똑같이 동사랑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니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준동사의 속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 명 다. 자, 그런데 이 부정사를 먼저 보면 부정사는 명사 역할을 하죠. 근데 얘도 명사 역할을 하죠. 그럼 얘랑 얘 갖다 뭘 내지 않을까? 같은 준동사이면서 같은 명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 동명사 얘네 둘을 비교하는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통 부정사와 동명사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와요. 뒤에 뭐 아니 찾기 귀찮아 어딘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현재 분사는 우리가 형태가 동사의 ing형으로 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동명사도 동사의 ing형으로 써. 그럼 둘이 형태가 똑같고 같은 준동사니까 시험을 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낼까? ing에 밑줄 쳐먹고 이 ing가 얘일까 얘일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 나오는 게 뻔하다는 거예요. 중등부 기준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틀은 한번 알아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울게요. 어려운 거 없지? 네? 약간 클래스가 있는데. 뭐라고? 아, 아는 클래스가 있다. 자연이랑 그렇지. 그런 걸로. 야. 아니지. 금시는 원래 한 세트야. 네?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거부했어. 자, 그래서 일단은 부정사인데 어쨌든 메인으로 나오는 거는 투 부정사니까 투 부정사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투 부정사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형태부터 볼게요. 형태. 자, 형태는 당연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투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R이 동사 원형이죠. 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됩니다. 기본적인 형태. 그리고 부정문. 우리가 부정문은 어떻게 쓸까? not을 어디다가? 앞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not to 동사 원형이 이제 부정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형태가 책에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요. 안 쓸게요. 자, 어떤 거냐면 to의 동사 원형 말고 to be pp라는 형태도 있어요. 자, 비동사의 pp는 무슨 태? 수동태. 그래서 얘는 수동형이 됩니다. 수동형. 제가 방금 전에 필기한 거에 써놨었죠. 준동사도 시제를 표현할 수 있고 긍정, 부정 표현할 수 있고 태를 표현할 수 있고 앞에 주어 뒤에 목적어 모아온다. 방금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제를 또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to have p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o have pp. have pp는 원래 우리가 현재 완료다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to have pp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우리가 완료형이라고 하는데 완료형. 이 완료형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전 시제를 의미합니다. 이전 시제. 이전 시제가 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준이 되는 시제가 만약에 동사가 현재로 나왔다. 근데 to have pp 나오면 과거라는 소리고요. 기준 동사, 그러니까 동사가 만약 과거 시제가 나왔는데 to have pp가 뒤에 나왔다면 얘는 대과거 시제가 된다는 거예요. 즉 동사보다 앞선 시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보자면 그래서 동사보다 먼저 일어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투부정사는 해석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품사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다양한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네 가지 버전으로 한번 해석을 써볼게요. 뭐뭐 하는 것으로. 자, 그럼 기본형은 당연히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겠죠. not 동사 원형은 뭐뭐 하지 않는 것이겠지. 그러면 뭐뭐 하지 않는 것. 자, 수동형은 뭐뭐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됐어요? 얘는 먼저 일어난 거니까 뭐뭐 하는 게 아니라 뭐뭐 했던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뭐뭐 했던 것. 감이 옵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래서 일단 형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까 전에 이제 품사의 종류는 제가 아까 전체로 썼었으니까 넘어갈게요. 명사, 형용사, 부사 이제 세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하나씩 이제 명사 역할할 때, 형용사 역할할 때, 부사 역할할 때 이거를 하나씩 나눠서 보면 되는데, 쌤은 개인적으로 이 책 215쪽 보면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막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좀 안 좋아합니다. 용법이라는 말.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용법. 용법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약간 이제 좀 간지는 날 수 있어요. 용법이라고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그 마치 약간 이런 거 같아. 그 쌤이 대학 다닐 때요. 대학 1학년 때 그 제가 1, 2학년 때는 공대생이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공대 다녔다고요. 검색해봐요. 근데 그 지연이가 없으니까 싫어서. 근데 이제
그 공과대학생이었는데 처음에 1학년 때 그 이제 과목 중에 신소재 공학개론이라는 이제 그 수업이 있었어요. 신소재 공학개론. 근데 이제 그 참고로 말하면 대학교 수업은 다 영어 수업입니다. 참고로. 아 네? 몰랐어요? 그럼 수학도 영어예요? 예. 다른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다른 아니 모든 대학이 그렇진 않죠. 제가 말한 대학은 이제 클래스에 있는 대학 말하는 거예요. 클래스에 있는 대학.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딱 나중에 대학을 갔을 때, 우리 대학은 이제 올 영어 수업을 안 하네. 아 클래스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양대가 그렇죠. 한양대는 이제 올 영어 수업, 수학이고 나발이고 시험 문제도 다 영어로 나옵니다. 아니 당연히 영어 수업이죠. 아니 카이스트조차도 영어 수업하는데. 아무튼간.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신소재 공학개론이라는 이제 그 책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영어 책이에요. 영어 원서예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화학이거든요. 과학이야, 과학 책인데 설명이 영어로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책이 두꺼워요. 이 책의 한 2배 정도 두께 됩니다. 포인트 글씨 요만해 갖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배우는 건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겁나 무거워서 막 들고 다니기 싫어. 그러니까 가방에 어떻게 꾸역꾸역 넣어서 이러고 다니지 보통은. 근데 이제 이제 좀 이제 간지를 위해서 일부러 그 영어로 된 책만 꺼내요. 한글로 나와 있는 건 집어넣고 영어 딱 써 있는 것만 이렇게 겉표지 딱 보이게 이렇게 이쪽에 딱 껴갖고 이제 이렇게 나 이런 거 배운다. 나 이런 거 배우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게 약간 그 대학생의 간지 그런 거죠. 아무튼간 어쩌다가 얘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정사가 뭐 용법이라는 말은 우리 제외하고 그냥 명사로 쓰일 때, 형용사로 쓰일 때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 간지 필요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기본을 썼는데 형태 썼으니까 뭐 그냥 넘어갈게요. 원래 2번에다가 품사 쓸라 했는데 품사 아까 썼으니까 그냥 2번으로 쓰겠습니다.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일단 문장에서의 역할부터 봐야겠죠. 문장에서의 역할은 뭡니까? 야, 무슨 욕을 해? 그렇지, 주목, 보. 뭐야? 자, 두 번째. 우리말로 해석은 제가 아까 여기다 썼었는데요. 이제 뭐뭐 하는 것이나 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이제 주어 역할할 때, 목적어 역할할 때, 보어 역할할 때 하나씩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보어 역할할 때는 뭐 사실 별거 없고요. 주어랑 목적어 역할할 때 하나씩 보시면 되겠죠. 일단 주어 역할할 때는 사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가주어, 진주어 역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면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가 이제 주어 역할을 할 때는요. 주어 역할할 때는 이제 책에 있는 예문을 보자면 to me 뭐라고 했냐? You people is 뭐냐? of S 있어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지금처럼 보시면은 구문분석을 해보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보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부사에다가 구문분석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주어가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은 최소 이 투와 동사 원형이라는 두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투부정사를.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투부정사는 목적어를 받을 수 있죠.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이 to meet의 목적어인 new people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new people을 해석할 때는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목적어로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주어니까, 없는 이가 없어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어가 너무 기니까 우리가 짝퉁 주어 이슬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진짜 주어였던 이제 우리 투부정사를 이제 뒤로, 맨 뒤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및 new people. 그래서 이 투부정사 이하 부분이 이제 원래 주어였던 이제 진주어, 진짜 주어를 줄인 말이고요. 이시 이제 가짜 주어, 가주어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이시라는 거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그 명사 파트에서도 사실 한번 했던 녀석이죠. 그래서 해석이 따로 없다.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역할이 있는데 목적어 역할은 사실 요 파트가 아니라 우리 이제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비교하는 파트가 이제 후에 나오게 될 텐데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뭐뭐 하기를 뭐뭐 하는 것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동사 뒤에다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격 보어하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보어 역할 할 때. 보어 역할 할 때는 해석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그대로.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는. 목적어는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넘어가자. 자, 그 다음 보시면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텐데요. 아마 여기까지가 오늘의 한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3번을 가볼게요. 3번. 자,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것도 역할부터 보자면 얘들아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가 있죠. 뭐랑 뭡니까? 수식어 또 하나 더 있잖아. 맞아요. 보어예요. 보어. 근데 발음을 이렇게 이상해. 보어가 아니라 부어라고 들었어. 부어. 붓기 뭘 부어. 부어. 뭐라 했는데 수식어가 이거죠. 내가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 망설인 거야. 이거. 순간적으로 망설여서 이거 보어가 맞나? 자, 이건데요. 사실 이 부분 시간 관계상 이거 두 개 다는 못하겠다. 하나만 볼게요. 일단 수식 부분 말고 서술 부분을 먼저 볼게요. 서술 부분. 얘는 제가 설명할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수식 부분은 설명할 게 좀 있어요. 지금 책에는 꼴랑 이거밖에 안 나왔는데 실제로는 설명할 게 좀 더 있으니까 수식을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서술 부분까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서술어로 쓰일 때, 그러니까 보어로 쓰일 때. 보어로 쓰일 때는 이제 해석하는 방식이 책에 이제 총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죠.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필기를 안 하겠습니다. 좀 이제 낭비니까 책에다가 그냥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정은 말 그대로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해석을 오른쪽에 좀 써주세요. 예정, 뭐뭐 할 예정이다. 자, 그 다음에 가능은 can이랑 똑같다고 나와 있죠?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뭐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무는 당연히 해야 한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야 한다. 네 번째, 운명은 말 그대로 뭐뭐 할 운명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할 운명이다. 자, 그 다음에 의도는 뭐뭐 할 의도이다예요. 말 그대로. 또는 뭐뭐 할 작정이다. 됐어요? 몰라요, 나도. 여기까지. 아니 너무 그냥 똑같아서 아니 그대로요, 말 그대로. 그냥 뭐뭐 할 의도이다, 뭐뭐 할 작정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요. 책에 나와 있는데 비투용법이라고 흔히 많이 불러요. 비투용법. 왜 비투용법이라고 부르냐면 이유가 간단한데, 자, 보통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와. 그럼 비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 보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보어 자리에다가 투부정사를 썼다라고 해서 비투용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명칭은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 보어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형태다. 여러분이 이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비투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보어가 형용사 보어가 아니라 명사 보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비투용법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얘냐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투용법의 해석 방식이 이렇게 5가지로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앞뒤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팁을 좀 드리자면요. 첫 번째, 그 가능의 의미 있죠. 가능의 의미. 할 수 있다. 보통 가능의 의미일 때는요. 그 오른쪽에 좀 써주세요. 가능이라고 하고 너네가 이렇게 해석을 써놨죠. 뭐 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면요. 주로 수동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수동형으로 많이 나온다. 수동형으로 많이 나온다는 걸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to BPP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B2B PP 됐어요? 뭔가 가수 이름 같지만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B2BPP 됐어요?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 지금 예문도 보면은 was 비동사 나왔고 to be seen 이렇게 나와 있죠. B2BPP.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의도라고 써 있는 부분 맨 아래에 있는 거 거기도 똑같이 화살표로 이제 빼놓고 좀 써보자면은 얘는 마찬가지로 주로 if 절에서 많이 나옵니다. if 절에서. if 절. 그래서 이제 if you were to succeed 하면요. 너가 성공할 의도라면, 너가 성공하려 한다면, 성공할 작정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5가지 해석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의미가 이렇게 5가지가 있고 해석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올바르게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낼 게 없어요. 얘는 낼 게 없어. 낼 거라고 해봤자 여기 투부정사 밑줄 쳐놓고 뭐 의미가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왜 시험에 안 나오냐면 원래 비투용법을 지금이야 이제 중3, 중2 교재에서도 나오지만 예전에는 중2, 중3에서 안 배웠어요 이거를. 예전에 한 6년 전만 하더라도 고1 때 배웠거든 비투용법을. 근데 고1 수준 치고는 사실 또 너무 쉬운 거야 이게. 뭐 이거 해석이 뭐 같은 걸 골라라 이런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 고1 문제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부에서 안 내게 되면서 이제 점점점 레벨 다운이 이제 된 거죠. 근데 중등부에서 내기에도 이게 또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해석에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인데 해석으로 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점점 시험에서 안 나오게 되고 결론적으로 뭐냐? 저는 지난 10년간 그 강사 생활하면서 비투용법이 중등부에 나오는 건 일단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근데 뭐 예외가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저는 못 봤다고요. 저는요. 근데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수식의 의미는 중요하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숙제 말씀드릴게요. 여기 앞에 안 푼 거랑. 근데 오늘 정산 끝수는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니까 다시 없어졌어요. 이게 이래서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210쪽까지 어때요? 210쪽이요? 네. 그러죠. 오! 어디까지 나가요? 200쪽이에요. 153편. 어머! 어머, 웬일이니? 어머! 다음에 뭐 부정사 들어가면 어차피 힘들어질 테니까. 그 전까지 잘 즐기세요. 네.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대명사 it 테스트 봐야겠네요. 대명사 1이요? 네, 대명사 it이요.